확실히 지난주에 뜨거웠던 건 뭐 트럼프랑 앨런 머스크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서 오늘 첫 번째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지난주에 굉장히 서로 비난을 이어갔고요. 뭐 앞에서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브로맨스가 깨졌다라는 평가를 받았죠.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앨런 머스크한테 뭐 마약쟁이다라고 지칭을 하기도 했고 또 여기 지금 보시면은 기자가 그러면은 두 사람 관계가 끝났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럴 것 같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고 또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것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그리고 트루스 소셜에도 여러 가지 글을 올렸는데 뭐 이런 이야기도 좀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인내심의 한계가 좀 다다르고 있었고 그래서 내가 떠나달라고 요청을 좀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순차적으로 전기차를 좀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할당량이 생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좀 철회하려고 했다라는 거를 앨런 머스크가 알고 미쳤다. 미쳐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관계에 좀 영향을 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뭐 이렇게 썰전이 오가기 전에 이미 내각에서 이 도지 활동할 때부터 관계가 좀 깨지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죠. 뭐 들어보니까 그때 베센트랑 좀 안 좋은 관계가 있었을 때 뭐 앨런 머스크가 어깨로 이렇게 갈비뼈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럭비 선수처럼. 그래서 그 정도로 좀 고조가 됐었고 이때 트럼프가 좀 이거는 아닌데라는 식으로 좀 반응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테슬라의 주가에서도 좀 반영이 됐었지만 결국은 사업에 좀 차질이 빚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우리가 지금 수십억 달러 아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앨런 머스크랑 계약 끊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부 계약을 좀 삭감하겠다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앨런 머스크도 그러면은 우리도 우주정거장 드래곤 폐쇄할 거야 라는 식으로 맞받아쳤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그냥. 그러니까요. 이게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이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굉장히 불같이 좀 반응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지금은 사실 이제 X 게시물들을 조금 지워나가면서 축소해 나가는 모습들도 있는데 그래도 약간 이 곤조라고 해야 될까요? 일본어인데 이런 것들이 좀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뒤에서 같이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사업적으로는 XAI 대출이 한 6조 원 정도 지금 모건 스탠리를 통해서 출자를 받으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도 조금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평가 받고 있습니다. 이게 대출을 채권 형태로 해서 투자자들한테 팔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미국 대통령이랑 이렇게 관계가 안 좋아져? 라고 하면서 좀 영향을 받다 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또 로보택시도 사실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이제 규제 원래는 완화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 역시나 좀 우려감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조금 뭐 이런 악화된 그런 관계가 더 이상 진전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좀 시장이 보면서 금요일에는 반등을 했잖아요. 근데 반등세가 좀 쉽게 말씀 까이면서 끝나가지고. 맞아요. 저도 한 6%대 급등하는 걸 좀 봤는데 마감은 한 3%대로 축소가 되는 모습이어서 이 부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앨런 머스크 이야기를 그래서 좀 이어서 해보려고 하는데요. 앞서서 이야기해 주셨지만 아메리카 당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만들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당. 네, 맞습니다. 미국 당이죠. 한국말로 하면. 앞서 이제 시작은 이렇게 좀 출발했는데요. 미국에서 진짜로 중간에 있는 80%를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 때가 된 것 같냐라고 했더니 560만 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은. 그러면서 80%가 찬성을 했는데요. 여기에 내용을 조금 더 덧붙여서 이제 살펴보자면 요거는 그록이 또 그려줬습니다. 아메리카당. 독수리. 이렇게 그려줬고요. 조금 유치하죠? 그래도 이 눈이 빨간 거 보니까 제대로 그린 것 같아요. 도끼가 살아있나요? 그렇죠. 그리고 내용을 좀 보니까 지금 갤럽 조사에서도 좀 따르면은 미국인의 한 43%가
무당파, 그러니까 공화당도 민주당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56%가 앨런 머스크한테 호의적이다라고 갤럽이 좀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에 56%면 100명 중에 한 24명이거든요. 그래서 꽤 지지율이 높은 편이죠.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34명이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공화당 지지자들도 굉장히 지지율이 높습니다. 72%가 이 예산 삭감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주장하는 거를 좀 지지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일론 머스크는 민주당 그리고 공화당 어디에 치우치지도 않고 조금 반기득권 세력으로 입지를 좀 다질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이제 제3당은 계속 실패를 해왔었잖아요. 그렇죠. 양당 체제였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뭐 플랫폼이라던가 이런 것들, 뭐 또 경제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어서 아메리카당, 미국당 한번 지켜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썸네일 제목 하나요? 미국당? 미국당 가자 뭐 이런 건가요? 근데 문제는 이 주주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치하고 경제가 이제 기업하고 분리가 돼야 이슈가 맞습니다. 없단 말이죠. 만약에 머스크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빼고 그래 나는 이제 그냥 지분만 보유할게. 개별적으로 기업 활동을 해라. 나는 정계에 진출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주가 변동성으로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 맞습니다. 사실 뭐 정치적인 리스크가 계속 있으면서 테슬라 주가가 하락했던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뭐 이런 아이디어를 좀 내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하겠다라는 느낌보다는 약간의 반항? 소심한 반항이 아닐까. 트럼프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않으면서 트럼프를 긁는. 근데 자꾸 긁으면 곤란해요. 그러니까요. 뭐 축소하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뭐 민주당 지지하면은 뭐 법적 제재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센텀 리바이님이 테슬라 물 탔어 여보 미안해 하셨는데 그래도 저는 좀 좋은 소식도 있어서 가져봤습니다. 요건 아직 뭐 외신 보도를 많이 확인을 못했는데 테슬라가 5월에는 비아디 이 판매량 유럽에서 따라잡았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4월에 유럽에서 이제 비아디한테 1위 자리를 넘겨줬었잖아요. 이때 비아디가 7,231대, 그리고 테슬라가 7,165대를 판매를 하면서 1등 자리를 처음으로 내줬는데 이번에 다시 되찾았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또 앨런 머스크가 올려서 요거는 한번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썸네일로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최근에 이제 유럽권에서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지켜보시면은 그래도 조금 주가 상승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지난주에 노르웨이에서 맞습니다. 그 전년 동기 대비 급등세, 판매가 급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긍정적인 이슈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으니까 그 점 좀 체크해봐야겠고요. 그리고 캐시우드 이야기도 좀 가져봤습니다. 요 앨런 머스크가 또 재개시를 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냥 캐시우드가 하는 이야기는 뭐 나는 이제 앨런 머스크를 토마스 에디슨이라고 우리 시대의 에디슨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조금 상황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하나 가져왔더라고요. 지지난주에 주식 팔았잖아. 맞아요. 그래서 그때 5만 주 정도 팔았고 매도 금액이 17,000만 달러, 1,700만 달러 정도입니다. 근데 그래도 계속해서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테슬라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잖아요. 뭐 2029년에 주가 2,600달러 간다고 했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당장은 차익 실현한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소식 한번 살펴보고요. 지수 선물 좀 바뀌었는지 같이 확인해 보시죠. 그런 부분들 잘 챙겨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박명석의 K픽 통해서 국내 시장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